자, 우리 이제 K군 같은 경우는 더 파란만장한 사춘기를 겪고 부모와도 이제 많이 이제 갈등을 겪고 정말 이제 엄마와 관계가 안 좋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죠. 수능 끝나고 이제 2019년에 대학 어디 갈지 좀 결정하면서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고, 결국 그해 대학 등록을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셔서 그해 1년을 그냥 통으로 날렸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김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이제 끝까지 공부를 고3 때 좀 어느 정도 성실하게 공부를 해서 정시로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를 붙었는데,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전공이 안 맞은 건가요? 아니면 눈높이가 대학 좀 더 높았던 건가요? 부모님이 좀 제 자신에 대해 좀 아쉬워하시는 것도 있고, 아무래도 문과는 학교 레벨이니까 좀 그런 데서 저 기분도 감정 싸움이었죠. 감정이 상하는 게 있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그해 수능을 보긴 했지만 좀 1년을 좀 통으로 날렸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시로 이제 고3이 가톨릭대 국제학부 가는 것도 나름 뭐 공부를 꽤 열심히 해야 가는 거 아닌가요? 꽤 성실하게 열심히 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. 제가 그해 수능 국어가 정말 어려웠었는데, 그해 수능 국어를 제가 너무 잘 받아가지고 운 좋게 붙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예, 그때 그 당시 수능 국어가 굉장히 좀 어려웠죠. 네. 어려웠는데 그것도 국어를 잘 본 것도 어렸을 때 독서임 그런 게 많이 좌우했겠죠. 그래도 책을 많이 읽고. 네, 그래서 그해 제가 고3 때는 학원을 수학학원밖에 안 다녔고, 국어 같은 경우는 생 독학을 했는데 수학은 점수가 못 나오고 국어가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좀 많이 당황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예, 그 수학 점수를 못 올린 건 제 탓이네요. 아닙니다. 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반대를 하셔가지고 본인은 다니고 싶었으나 대학을,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그 등록을 못 하게 된 거죠. 등록만 맞습니까? 하고 재수할 생각을 했었는데 등록만 하고 일단 재수를 한 번 더. 좀 아무것도 안 됐죠. 싸워가지고 얘기를 한 6개월 동안 안 했던 것 같아요. 중학교 때도 좀 그렇게 싸우거나. 중학교 때는 그래도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일주일 한 1개월 정도 갔는데 1개월? 그 해는 좀 제 인생에서 좀 제일 크게 싸워가지고 3월 달에 외할머니 집으로 잠시 도망도 갔다 오고 좀 여러모로 좀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그래서 한 같습니다. 6개월 정도 이제 그 얘기도 안 하고 페인같이 게임이나 그런 식으로 지내다가 이제 재수를 그래도 공부를 하긴 했죠. 하긴 했는데 언제부터 그냥 혼자 한 건가요? 그냥 독하고? 네, 7월 달에 그냥 집에서 인강 보면서 했는데 잘 나올 리가 없겠죠. 왜냐하면 또 공부하고 게임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.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재수해서 뭐 대학을 갈 수 있는 점수가 안 나와서 삼수 때는 이제 재수학원을 다녔나요? 재수해서 제 생각에 한 평균 5등급 정도 나왔고 그 고3 때보다 훨씬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군요. 그래서 2020년 2월 달에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재수를 택했는데, 사실 재수 종합반이랑 재수 독학학원이랑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한테 제일 맞는 데가 아무래도 재수 독학학원이지 않을까 해서 집 근처에 있는 독학 재수학원을 다녔습니다. 거기 독학 재수학원은 잘 맞았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국어랑 영어가 좀 뒷받침이 돼준다고 생각했고, 제일 부족한 부분이 아무래도 수학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종합재수학원에서 국어, 영어 공부한 시간에 수학을 스스로 좀 공부를 하면은 이게 전략상 유리하겠다 싶어서 독학재수학원을 결정을 했던 거고요. 어느 정도 성과를 좀 거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수학이 거의 뭐 5등급에서 한 1등급 수준으로 오르는 셈이잖아요. 독학 재수학원을 해서. 네, 맞습니다. 뭐 좀 비법이 있나요? 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답안지에 의존하지 않는 거. 그러니까 한 문제를 보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20분, 25분 정도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20분, 25분 고민해서 정 안 되면은 이제 인강을 통해서 해답을 찾거나 아니면은 질문을 하거나, 독학재수학원 보면은 질문 받아주시는 쌤들이 계시거든요. 질문 받아주시는 쌤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더 큰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초, 중, 고 때는 수학을 좀 많이 자신이 없고 못했다면 그때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 좀 안 했었나요?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러니까 답 찾는데 좀 급급해서 말씀 들었다시피 문제 풀이 방식만 달달달 외우고
좀 대충 넘어가는 그런 게 있어서 정확히 몰라도 대충 넘어가는. 네, 그래서 좀 유형을 조금만 비틀어도 해결을 좀 많이 못해서 스스로 수포자 아닌가 하고 좀 많이 좌절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함수를 하면서 그렇게 좀 제대로 수학만은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? 일단 시간이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니까. 여러 가지 공부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학 같은 경우는 스스로 좀 해답을 찾은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수능에서 이제 수학은 1등급을 받고 다른 과목들도 그럭저럭 좀 잘 받겠네요. 워낙 독서나 언어 능력이 뛰어나서 기초가 있었던 상태였으니까요. 원서들은 이제 어디 이렇게 썼나요? 가군에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썼고 나군에는 이제 국민대학교 행정학과, 다군에는 홍익대학교 법학부를 썼습니다. 이제 그 정도 합격을 하면 좀 어떻게 어머님 눈높이에 좀 맞으실까요? 아니면 또 1년 더 해야 될까요? 좀 별로 반응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1년간 학교를 다녀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 부모님 눈높이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그 힘들게 작용하겠네요. 하버드 인생에서. 대학교를 가야 좀 풀리지 않을까. 그에 비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그런 좀 이렇게 많이 강요를 하시나요? 이렇게 그 대학을 좀 더 높은 데 가라, 더 잘 가라? 그런 압박감이 강요 많이 하셨고 또 네, 아버님께서 아무래도 대학 교수시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자녀들 얘기를 들으시면 또 그거에 많이 또 서운하셨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붙어서 제가 보니께 나름 욕심이 좀 생겨서 이제 편입 준비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 아마 점차 만족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부모님들의 이 압박감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이제 실제로 자녀들이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네요. 부모님들 기대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제 좀 뭔가 하기 위해서 철이 들고 삼수 정도 하니까 자,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주로 구독자님 분들이 초중 자녀들 기르는 부모님들이 많이 보니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씩만 해주십시오. 사실 저는 대학 진학에 앞서기보다는 자녀의 미래 진로를 먼저 결정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. 앞으로는 대학을 나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솔직히 이미 끝났고 진로를 결정해서 진로에 정말 맞아서 대학을 굳이 가야 된다고 하면 잘 가는 게 좋은 거고 그게 아닌데 굳이 애를 내몰아서 애가 대학을 나와서 할 것도 없는데 부모 원망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녀와 좀 충분히 진로에 대한 부분을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조금 느려도 괜찮으니까 기초? 그 밑바탕이 좀 잘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는 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한 반 이상은 잡고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. 그러니까 기초부터 쌓으라는 게 무슨 말인지 과목별로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든가. 국어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공부법이라서 일단 말은 해보겠는데 기출문제집 같은 거 사가지고 좀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스스로 분석하는 힘을 키우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개념을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스스로 종이에 좀 개념을 써가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의 레벨까지 올라왔으면 좋겠고요. 나머지 영어나 사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암기 과목이니까 좀 관심이 덜할 수도 있는데 감을 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한 공부가 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. 왜냐면 이게 주로 좀 이렇게 초중 자녀들이 많이 보니까 이게 초중 자녀 본인들의 어떤 삶을 생각해서 이거 하나만은 그래도 꼭 했으면 좋겠다. 부모님이 꼭 이거 하나만은 해주고 혹은 이거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. 이게 나중에 얘네들이 공부하거나 그런데 큰 힘이 된다. 그런 거에 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해주세요. 독서. 책을 좀 많이 읽히고 또 하나 더 추천하자면 좀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. 체험. 네.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아이스하키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숲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포늪 방문하고 좀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 경관들을 좀 둘러본 게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좀 감수성에도 좀 도움되고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.
저도 좀 많이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. 고등학교 가면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. 말씀하신 대로 책 많이 읽어주시는 거 좋고, 그 다음에 좀 많은 체험 활동, 사회적 활동을 앞으로 이제 해볼 기회가 정말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, 중학교 때 많이 해서 그 경험을 바탕 삼아 또 대학 진학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아까 김 군이 얘기한 공부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과목들을 좀 천천히 자기가 하나씩 분석하면서 왜 그런지 따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에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. 이렇게 자기 손으로 하나씩 따지고 왜 그런지 본인이 이해하고 머리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야 이제 나중에 하나씩 실력이 올라갈 수 있겠죠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